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시놉시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용병 웨이드 윌슨은 친구 위즐의 술집에서 바네사 칼리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하지만 웨이드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비밀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실험에 참여하던 도중 힐링 팩터라는 회복 능력을 얻게 되어 암이 치료는 되지만 외모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만든 프란시스에게 복수를 하고 외모를 회복해서 사랑했던 여인인 칼리슨을 만나려고 하는 데드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간단하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암 걸려갖고 치료하다가 데드풀이 돼버리고 네. 악당한테 복수하고 여자친구를 얻는. 로맨스물이에요. 네. 히어로 로맨스물이 이런 게 어딨어. 약간 약반 로맨스물. 19금 로맨스물이죠. 네. 이게. 뭐 일단 이 영화가 원작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원작이랑 차이점이 뭐가 있고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탄생 배경이 거의 똑같다고 들었어요. 예. 비밀 실험에 참여하고 근데 암이 회복된 대신에 피부가 완전 다 망가진 게 네. 영화상의 설정이고 원작에서는 오히려 암이 퍼져가지고 피부가 전이가 됐다. 맞아.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 울버린에서도 나왔어요. 맞아. 울버린에서도 나왔었는데 네. 울버린이 받은 실험이 있었단 말이야. 그 이름이 웨폰 X라는 그 프로젝트였는데 스트라이커 대령이라는 인물이 네. 실험을 한 거야. 울버린이라든가 데드풀이라든가 뭐 악당들도 그렇게 나온 게 엑스맨 종류였는데 근데 힐링 팩터라는 능력을 받으면서 피부 그렇게 망가진 거는 사실인데 근데 이 암세포도 웨폰 X 실험 때문에 이것도 활성화가 돼버린 거지, 암세포가. 근데 또 그거를 힐링하는 그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이 계속 몸속에서 치고받고 하니까 피부가 망가진 거지. 그러니까 울버린이랑 똑같은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네. 네, 그렇죠.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울버린이 진을 막으려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엑스맨 3 최후의 결전이었나? 거기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장면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모든 걸 다 잿더미로 만들 뻔하는 그 진을 갖다가 막으려고 앞서서 가는 게 있었거든. 근데 맨몸이 막 찢어지고 그랬다가 다시 붙었다가 막 그런 게 나오거든. 그래서 뭐 영화상에서는 이런 능력 때문에 불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작에서는 아니죠. 원작에서는 데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또 있죠. 둘이 관계가 좋다고 알고 있는데 데드풀이 죽었으니까 데스한테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타노스가 질투를 해가지고 데스 그 묘비에 오줌을 쌌다나? 그래가지고 죽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불사신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원작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말이 많아지잖아. 그렇게 되면 또 캐릭터들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럼 판권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영화에서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 같아. 네. 그리고 1편이기도 하고 영화만의 독특한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 그렇게 데드풀이 된 다음에 영화 데드풀은 전 여자친구인 바네사를 다시 만나고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원작에서는 안 그렇죠. 그냥 아예 떠난 걸로 나오고 시클라라고 하는 캐릭터랑 결혼을 하는 걸로 나오죠. 그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고 짚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작을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잠깐 봤는데 네. 근데 원작이 당연히 영화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제사의 벽이라고 그래서 영화 내에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의 생각은 어때? 그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또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만화책 속에서는 더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스크 마스터라는 인물이 있는데 히어로 중에서 다른 영웅들은 다 이기는데 데드풀만은 못 이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더니만 얘가 원래 수다쟁이였는데 능력까지 얻게 되면서 거의 막 32차원 막 그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태스크마스터라는 애가 익숙한 패턴을 갖다가 마음을 읽어버린 다음에 싸움을 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패턴에 익숙해지면은 얘가 어떤 공격을 해올지 알잖아. 근데 데드풀은 절대 못 읽겠다는 거야. 애가 머리가 혼돈의 카오스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다중인격이지.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암세포도 생명인데. 그렇지. 그런 대사까지 칠만한 애니까 패턴을 이해하지 못해서 졌다는. 그럼 훨씬 정신적으로 장난이 아닌 거구나. 그렇지. 원작에 비해 단순화된 거지, 영화는. 그렇지.
그나마 단순화된 게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녀석이 된 거지. 근데 영화 속에 나온 애도 엄청 정신 없었던데. 그럼 이 정도 영화면은 처음 보는 관객들이 보기에는 뭐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정도로 표현을 하면 그리고 좋죠. 중요한 게 바뀌었는데 네. 데드풀은 원래 웨이드 윌슨이 아니야. 아 그래? 어. 그러면? 원래 본명 윈스턴 윌슨이야. 근데 웨이드 윌슨이라는 애를 죽이고 신분을 세탁한 거야. 그래? 원작도? 그러니까 원작이 그렇다고. 근데 그거 영화에서 안 나왔지. 그치. 영화에서는 그냥 원래 웨이드 윌슨이잖아. 원래 웨이드 윌슨으로 나오지. 그렇구나. 다시 영화로 제대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게 유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코드 부분. 예.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영화 보면서 어느 부분 자기가 재밌었는지, 어느 부분 웃겼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오프닝 크레딧 시작할 때부터였죠. 자막 써져 있는 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쓰는 애들 없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러지 못하고 뭐 사장을 까고 우리가 최고라는 식의 그 작가진들과 그 처음에 라이언 레이놀즈 얘기하면서 피플즈에서 한 가장 섹시한 남자 3인가? 그거 사진 내보내면서 얘가 최고다, 제일 멋지다, 뭐 그런 식으로 오프닝 크레딧을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차가 뒤집히는 그 장면도 요소 살린 거 보니까 자막을 안 보고 그냥 뭐 영어를 이해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웃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자막 자체도 사람이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번역가가 오죽하면은 그 GV를 열겠냐고. 그리고 GV가 매진이 됐어요, 심지어는. 그 정도니까 뭐 할 말이 없지 따로. 오프닝 때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찍고 싶은 거는 저는 특이할 수도 있는데 그 할머니랑 대화하면서 이케아 그거 그 이케아도 이케아인데 마지막에 총 챙겨서 갈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게 저는 좀 웃겼었던 것 같아요. 딱 보면서. 스미스는? 패러디하는 것들이 꽤 재밌었는데 테이큰 패러디라든지 맞아요. 대부 패러디라든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뭐 이런 거 로보캅 패러디라든지 로보캅 패러디 뭐였지? 넌 나와 같이 간다 뭐 그런 패러디들이 좀 재밌었지. 미국 문화 전반을 소재로 삼는. 나는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손 잘라갖고 애기 손이 되잖아. 점점 자라갖고 그래갖고 할머니 턱 만지는데 할머니가 여기 손이 작아진 것 같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장님이니까. 그것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엑스맨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네 때문에 내 여자친구 납치당했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에일리언 3의 리플이냐고 머리 보면서 그것도 좀 웃겼고. 이렇게 너네 둘만 나오면 우리가 제작비 때문에 너네 둘만 나온 것처럼 보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나 그것도 재밌었더라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패러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전에 그 작품들을 못 봤었다면은 좀 유머가 반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할 주제가 지금 그거지. 미국 문화권 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필이 가능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야. 시사회 가서 봤다고 그랬지만 마블 팬들이 그렇게 총집합을 해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빵빵 터지는 분위기에서 자신도 안 웃으면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을까봐 웃은 사람들도 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특히나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데드풀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해 못하는 게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28시간 그 얘기하면서도 난 그걸 안 봐서 잘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린랜턴도 그게 망작인지 수작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안 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패러디 영화가 아예 따로 존재하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재밌는 영화가 있다든지 뭐 새벽에 황당한 저주라든지 아예 그냥 패러디물이 있는데 이 영화는 패러디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녹여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진입 장벽이 있어서 보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재밌고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못 알아들으면 좀 답답하겠다 생각은 들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장에 가서 봤을 때는 대사 칠 때 테이큰 시리즈 같은 경우에 사실 쉽잖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갖고 웃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뭐 그런 거라든지 167시간 스포일러여서 미안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끔찍한 장면이잖아 사실. 그 손목 자르는 거. 나는 그 대사 칠 때부터 아씨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액션 영화고 좀 가벼운 영화다 보니까 그런 웃음 포인트를 다 몰라도 어느 정도 가볍게 즐기긴 하더라고. 그래서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유머들이 다 미국 문화 소재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알아먹을 만한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바네사하고 윌슨이 섹스하면서 지치게 하는데 올해는 개해래 중국에서 뭐 이러잖아. 그런 거는 미국 문화 몰라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동양에서 오히려 더 쉽게 알아먹을 거지 이거는. 크리스마스에는 청스러워야 된다고 막 책이 있고. 추수감사절, 할로윈데이 막 다 챙겨가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 얘기들. 그래서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 싶긴 한데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격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원래 캐릭터가 그렇긴 하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도배가 되니까 내가 뭘 보고 나온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끝나고 나갈 때. 쿠키 영상도 패러디라며? 그래. 영화 중에 그 장면이 있거든. 혼잣말하고 관객들한테 막 묻는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또 다른 걸 생각을 해보자면은 킹스맨 같은 경우에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무진장 잘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디 뭐 다른 심지어는 거기 본토인 영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잘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흥행을 할 수 있는 거는 19금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깨고 싶어 하는 뭔가가 존재를 해서 나는 좀 더 그게 공감을 많이 샀다고 보거든요. 내가 병신 같은 영화가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쵸. 근데 완전히 그건 또라이 같은 영화니까 우리 형 강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OST를 틀고 댕겨요. 그리고 나한테 갑자기 인증샷을 보낸다더니 포스터 그 얼굴 오린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 딱 쓰고서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와요. 내가 형 여자친구냐고 뭔 이런 거를 보내냐고 그냥 가만히 잠자코 좀 있으라고. 그러더니 알람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맞춰놔가지고 저한테 기를 갖다 대가지고 그냥 계속 들려주니까 내 2주 만에 폭발해가지고 걷어 찼어요 진짜. 아 짜증나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런 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은데 네. 그런 부류의 영화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19금 영화가 처음이 아니에요.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퍼니셔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19금 영화인데 네. 그거는 단순하게 잔인한 영화라서 네. 그리고 잠입 액션 같은 그런 액션을 많이 선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인기가 없었어요.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2010년도 전후 해가지고 개봉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거는 유독 안 뜨고 왜 데드풀만 이렇게 떴을까? 결국에는 플러스 유머라는 게 그러니까 좀 성적 유머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좀 많았었단 말이에요 유독.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데드풀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영화가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느껴져요. 처음 등장부터 이제 데드풀이 아예 나오잖아. 그리고 자기가 뭘 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액션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끼워넣지. 그리고 다시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와중에 다시 또 과거로 돌아오고. 그렇죠. 사실 단순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는 형식만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단순한 이야기도. 그리고 템포 조절이 됐다는 게 난 굉장히 좋았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끈하게 나오지만 중간에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약간 느슨하게 보여줬다가 이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딱 끊어버린 다음에 액션을 다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주고 그 와중에 설명을 하는 게 나레이션인데 아예 제4의 벽을 깨서 등장인물 본인이 직접 얘기도 하고 그것도 되게 참신한데 단순한 얘기를 이렇게 꽈버리니까 히어로물 치고 그래도 작가들이 굉장히 고민한 티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홍보에 노고 홍보 웬만하면은 홍보에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지가 않아요. 마케팅 하면서 아쉬운 면면들이 있긴 있거든요. 너무 과장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20세기 폭스 같은 경우에는 사활을 걸고 한 것 같아 이 영화에서. 물론 킹스맨도 잘 되기는 했는데 그 킹스맨 이후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사활을 많이 걸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먹혀들었다는 그 쟁점과 함께 그쵸. 이게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드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늘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드립을 너무 치다 보니까 드립도 한도 것을 쳐야지
그리고 테스트 영상에 유출이 됐었던 적이 한 번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 테스트 영상이 훨씬 재밌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첫 장면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차 타가지고 뒤집어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자기 그림이 그려진 거를 보고 내가 얘라고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뒤집어지는 자동차 가운데에서도 아주 평온하게 자기라고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장면에 나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나 그러고서는 보면서도 지나가는 오토바이랑 맞닿아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장면이 테스트로만 넘어갔었던 게 아쉽긴 해요. 아, 유출이 돼갖고 바꿨나 보다, 그럼. 예. 일단 명주가 말한 대로 대사가 너무 많고 대사가 많은 이유는 말로 때우려고 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 부족을 그래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네. 이 데드풀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만화 원작이잖아. 그쵸. 만화라는 거는 대사와 액션의 결합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매끄럽게 이루어지려면은 대사와 액션이 일치해야 돼. 대사 액션이.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드래곤볼이지. 드래곤볼은 인물들이 취하는 동작과 그들의 말이 굉장히 잘 부합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대사는 간결하고 액션은 화려하기 때문에 둘 사이 위화감이 별로 없고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사와 액션을 둘 다 세밀하게 묘사하려고 하면은 둘 사이의 결합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복잡한 대사가 있고 네. 액션은 또 아주 세밀한 마치 화집 같은 그립을 그리면은 둘 사이의 연결성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따로따로 보게 된단 말이야. 마치 만화책이 아니라 그림책처럼 글 보고 그림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야. 액션 장면과 인물이 드립치는 장면이 그렇게 잘 결합이 돼 있지가 않으니까 인물 독백하는 거 쭉 듣다가 액션 잠깐 보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화가 느리다는 느낌이 들지. 대부분 대사 따로 액션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스피드가 떨어져. 그래서 경쾌한 영화를 표방했음에도 그렇게 경쾌하게 느껴지지 않아. 차라리 다크나이트 그 심각한 영화가 훨씬 경쾌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 느리게 느껴지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회상 장면에 넣은 거는 좋아. 근데 이게 너무 길어. 이 데드풀의 탄생 배경을 얘기하는 스토리가 한 1시간 10분 정도 돼,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영화 절반을 그 탄생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템포가 늘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50분 동안 하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많지도 않은데 하는 얘기 별로 없는데 빠르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거지 여기서. 이런 점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즐기면서 보기에는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몰입이 상실되는 거지. 그 점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재밌게 보진 못했어. 나는 이 영화 자체는 사실 깊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진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시기 탓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내에서도 대작이 사실 없거든. 그리고 지금 한창 나오는 영화들이 사실 아카데미 때문에 지루한 영화가 너무 많아 지금. 그리고 검사회전 때문에 너무 다양하지 못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흥행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재미없고 지루한 영화만 하는데 요런 거 한번 봐줘야지 좀 스트레스 풀리지.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야. 실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영화가 최선이고 그래서 이 영화가 많이 흥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런 영화는 히어로물 같지 않지. B급 영화에다가 킥엑스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런 히어로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어벤져스나 DC 보면은 배경 자체가 뭐 뉴욕이고 뭐 고담지고 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니까 그 정의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잖아 사실. 그 캐릭터 보고 열광하고 음악 들으면서 그러고 액션 보면서 재밌게 즐기는 거지. 장소가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는 영화잖아 이 영화는 사실. 뭐 유럽이라고 해도 통하는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지 않나. 히어로물 중에서도 특히. 그래서 더 이 영화의 장점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데드풀 원작을 나도 잘 모르니까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 캐릭터가 진짜 좀 재밌더라고. 골도 엄청 때리고 아군도 적군도 없는 것 같고 철없는 거지. 그러니까 힘은 거대하고 근데 원작 보면 철이 드는 느낌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의 스토리를 기대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 그리고 아쉬운 점을 또 얘기하자면 데드풀이 정말 막 나가는 캐릭터란 말이야 원작에서도. 얽매이는 거 없이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하고 다니는 캐릭터지. 근데 이 데드풀에서 사실 데드풀이 뭐 그렇게 막 나갔냐 하면은 딱히 없거든. 자기 병신 만드는 놈 복수하고 여자친구 되찾고 끝이잖아.
그리고 막 나가는 제스처라고 해봤자 손목 좀 자르고 그 정의를 외치는 히어를 좀 골려먹고 뭐 이 정도잖아. 별로 특별한 게 없단 그치. 말이야. 심지어 복수할 때도 여자한테는 대우해주잖아. 차라리 이 정도면은 킹스맨이나 아까 말한 킥엑스 정도가 훨씬 더 막 나가는 거지. hit거리 훨씬 더 막 나가지 이거보다. 뭐 데드풀 뭐 그냥 삼류 악당 시정작배를 때려잡는 거 말고 그렇게 고어하게 한 것도 없고 원작에 비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영화의 초반이랑 끝에 나오는 게 콜로서스 강철로 된 영웅 있잖아. 막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구태연하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영화 내용 보면 사실 자기도 정의 실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뭐 거기에서 나는 좀 반문을 하고 싶은 게 굳이 저런 장면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 그러니까 데드풀 자체가 그 영화 안에서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로맨스물이야. 19세 로맨스물이야.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굴이 그렇게 망가지고 바네사한테 다가가지를 못하잖아. 그렇게 잘난 척하고 골 때리던 놈이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밖에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 보면서는 얘가 뭐 정의라기보다도 그냥 사랑을 위해 싸우는 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의보다는 자기는 어차피 일개 시민인데 능력만 얻었을 뿐이고 결국에는 합류 안 하잖아. 엑스맨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유명해져라. 그걸 똥을 싸도 비쌀 거라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워낙 마케팅도 대대적으로 계속 해왔고 재밌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게 영화의 질이라든지 던져주는 메시지를 분석하기보다는 좀 알아들을 게 너무 많은 거지,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내 느낌에는 현대 예술의 극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그로는 잔뜩 끌어놓고서 막상 실상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온 것 같아. 뭐 내용이 단순하긴 한데 사실 이 영화가 액션이 부각이 된 건가? 내용상 뭐 히어로물에 있어서 엄청난 한 획을 긋은 건가? 사실 그런 건 없잖아. 그냥 말장난하고 재밌게 보이는 장면들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런 걸로 홍보가 돼서 어필이 돼서 많이 흥행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개그 플러스 로맨틱 플러스 B급 플러스 잔인한 거에다가 히어로를 얹혀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요소에 데드풀이 약간 낭비됐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원작 팬들한테. 나야 잘 모르지만 히어로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야지 볼만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생각할 거리도 있고 깊이 있는 장르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진중하게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많이 반대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나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우리나라에서는 히어로물이 없으니까. 아, 그치. 그러니까 대표적인 히어로물이라고 해봤자 그렇게도 없고. 있지. 각시탈 있잖아. 각시탈 히어로물 맞지 뭐. 아, 근데 영화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흡혈형사 나도열이라. 김수로 나왔던? 그렇지. 그것도 말도 많이 나오고 음란하고 뭐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 게 있었네. 그런 게 또 있었고. 네. 근데 홍길동전 같은 거 나오는 것들은 무슨 도둑처럼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홍길동의 후예였나?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히어로물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뭐 우레메라든지 뭐 그 엑스터맨 있잖아요. 뭐 엑스터맨이라든가 뭐 영구와 땡칠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히어로물이 발전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우레메 막 이런. 근데 따지고 보면은 데드풀은 그쪽 나라에서는 좀 유치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 히어로물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쯤에 데드풀에 이어서 2위로 예매율에 올라간 작품이 하나 있어. 번개맨이라고 있었단 말이야. 번개맨? 예. 애들한테는 죽어요, 진짜. 좌석 점유율이 끝발나요. 100% 거의 가까이 됐단 말이야. 또 부모님들이 또 끌고 가서 그걸 보는데 그 EBS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 FX에 누나도 나왔어. 누나가 나왔어?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니까 거기에 나왔었던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른용 히어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초능력자라는 그런 작품이 이번에 개봉을 해요. 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남자애가 나와서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초능력을 사용하는데 야해요. 사정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초능력을 발산하는 애가 한 명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일본스럽네. 그러니까
좀 에로틱하고 그걸 보다가 여성 관객들이 나가는 거야. 또 웃긴 게 뭐였냐면은 그게 상영하는 관이 스타리움 관이라고 해가지고 최고 넓은 관이 있단 말이야. 영등포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타디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스크린이 있어요. 거기에서 상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반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지, 여자들. 그런데 저런 영웅도 아까 전에 드래곤볼 얘기를 했지만 난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겠구나, B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선 못 만들까? 막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 굳이 만들어야 돼? 아니 그냥 잠깐 해봤어. 아니 자유행위를 하면 초능력이 발현되는 영웅. 아니 그런 영웅도 있는데 왜 데드풀보다 병맛인데 진짜. 진짜 개봉해요 이번에. IPTV에서도 그 개봉하는데 감독이 손오시원 감독이라고 진짜 골 때리는 감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AV 배우들도 좀 섭외를 하고 그라비아 아이돌 애들도 좀 섭외를 하고. 뭘 본 거야? 비하인드 스토리 봤을 때 그거를 봤어요. 나도 그런데 몰랐었다니까 그거를. 그냥 제목만 보고 간 거야. 모두가 초능력자 그래서 재밌겠다 그러면서 딱 갔는데 좀 골 때리는 거지 이게. 아이씨. 와 이게 2시간을 넘게 이걸 상영을 해? 막 그러고서 이제 봤는데. 아니 뭐 데드풀도 자극적이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입에서 담지 못할 영화를 얘기하고 있어. 얘가 알아서 따르릉 처리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거를 못 만들까?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만들어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어른용 히어로물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어떤가? 그 어른용이 아니라 성인용이잖아. 한국에서는 일단 예산이 안 되지, 기술도 부족하고. 그거는 미국에서나 만들 수 있는 거지. 애초에 히어로물 자체가 국산 문화가 아니잖아. 일단 정서가 거리가 있는 데다가 그것을 만화책이 아니라 영화를 하려면 그거에 맞는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데 한국에는 그런 게 일단 없고 미국밖에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지. 프랑스도 안 되고 영국도 안 되고 그걸 수입해서 한국에서 배급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거니까. 애초에 어색하지. 미국의 전형적인 건데 그거를 뭐 아시아에서 그렇게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조금 어색하지. 차라리 중국이면 무협, 우리나라면 명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나와야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뭐 일본이면 뭐 사무라이 뭐 이렇게 나와야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지. 문화에 그거를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 또 하나 얘기하면은 애들이 또 자지러질 것 같아서 뭔데?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뭔데? 그러니까 인도 영웅 뭐 그런 거 나온 것도 있어요. 사실은. 발리우드? 발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가루다라고 새 인형처럼 돼 있는 히어로물이 하나 있었긴 했는데 걔도 약물 투여 당해가지고 실험용 그런 거였었는데 나중에는 암흑의 히어로라고 해가지고 밤에만 활동하는. 미국에서는 옛날에 크로우라고 또 있었거든요. 크로우. 까마귀 나온 그런 영웅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각시탈 얘기도 했지만 그럼 탈 쓰고 나와갖고 히어로물 하나 정도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하도 히어로물이 없으니까 돈을 또 투자하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산업이 조금씩 발달하고 있고 상업적으로 만든다고 치면은 어느 정도 나는 흥행몰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거지. 성인물 히어로 말고도 많아요. 네, 하여튼 일단 그런 히어로물이 나오려면은 히어로물 코믹스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코믹스 뭐 한국에 없잖아. 웹툰에서 연재되는 네이버의 사이드킥 정도? 이것도 한국 배경이 아니야. 일단 그런 히어로물이 나올 배경 자체가 없고 지금 마블하고 DC에서 히어로 영화 1년에 5편, 10편씩 내는데 그리고 그 5편, 10편씩 내는 영화들이 한국에 바로바로 개봉이 되잖아. 미국보다 오히려 더 빨리.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히어로물 영화 내봤자 이게 경쟁이 될 리가 없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DC도 아니고 뭐 마블도 아니고 어벤져스도 아니고 엑스맨도 아닌 족보도 없는 김치 히어로네? 김치맨. 어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네. 그런 게 좀 마블 히어로나 DC 히어로가 결국은 지금 어필하는 거는 그 캐릭터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결국은 끼워 팔기란 말이야. 얘네들 같이 나와요. 어벤져스 함께 해요. 저스티스 리그 다 같이 나와요. 이런 건데 김치 히어로 뭐 족보도 없잖아. 누구랑 같이 나올 거야. 그래. 그 생각해보니까 히어로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게 그 거대한 집단 가운데서 점점 하나씩 나오고 사람들도 그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토르만 봐도 토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몇 명이야. 그거 다 이미 설정이 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히어로물 자체가 단순한 건 아니네. 네. 옛날에 내가 잘 봤었던 리그가 또 하나 있었는데 젠틀맨 리그라고 또 있었어요. 젠틀맨 리그요. 그러니까 쇼 코네리가 나왔었던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예 명작들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네모 선장, 불사신, 그레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흥행은 그렇게 못했어요. 확실히 마블이랑 DC 쪽에서 주도권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정훈이의 말이나 뭐 효식이의 말이 좀 와닿는 것도 좀 있긴 하네. 자, 그러면은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드디어 나왔는데 2018년에 뭐 차기작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작비가 1억을 넘어갈 거예요. 확실하게. 흥행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10배가 뛰어넘는데 당연히 또 밀어붙이겠지. 다른 시리즈에서도 뭐 카메오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라이언 레이논스가 지가 슈트를 가져갔는데 언제든지 출연할 수 있겠지. 어. 입고만 그냥 출동하면 되니까.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카메오식으로 쓸 건지 아니면 진짜 1원으로 해서 쓸 건지. 이번에 아포칼립스만 해도 네. 거기에서는 안 쓰일 거 아니야. 거기에서는 엑스맨만의 고유한 게 있으니까 또 옛날과 현재를 아우러서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머 코드로 많이 사용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2017년도 18년도로 기대해봐야 되겠죠. 양날의 검인 것 같아. 점점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야기는 더 구체적이 될 거고 배경 스토리를 모르면 전혀 모르는 이야기로 점점 다가올 텐데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대중들이 더 알기 쉽게 만드는 영화가 되면은 격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아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영화가 될 텐데 그 와중에 데드풀이 어떤 활력소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요소가 아는 사람들은 즐길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아할 테니까 오히려 이번에 어벤져스 2에서 평이 내려갔던 걸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00명 넘게 출연한다는데 뭐 네. 3에서 엑스맨 시리즈에 이런 캐릭터가 없다 보니까 아마 엑스맨 시리즈에서 기존에 못하던 걸 좀 할 수는 있겠지. 뭐 다른 히어로들에게 좀 칠코미 먹이고 겐세이 하는 뭐 이런 역할로 많이 써먹을 수는 있겠지. 근데 나는 사실 지금의 히어로 영화의 계속되는 생산 자체가 좀 거품이라고 봐서 이게 계기가 된 게 결국 2008년에 아이언맨 나오면서잖아. 그쵸. 근데 그게 벌써 8년 전이란 말이야. 8년 동안 정말 무지하게 많은 히어로 영화가 나왔어.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다 살펴보면은 고만고만해. 물론 좀 괜찮은 작품도 있고 좀 허접한 작품도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쵸. 잘 빠져나왔느냐 매끄럽지 못하게 나왔느냐 이 정도 차이고 다크나이트처럼 기억할 만하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결국은 상업영화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할리우드가 창조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흥행 마케팅을 그때그때 하기 귀찮으니까 히어로물에 계속 의존하는 모양새라고 생각하거든. 히어로물 하나 잡아놓고서 거기서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고 그치. 다른 영화에 대한 가능성 같은 거는 접어두게 되는 슈퍼 히어로 열풍으로 점철되는 할리우드계가 점점 다양성과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고 슈퍼히어로 영화가 앞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더 나올 텐데 네. 소비가 생산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생산이 소비를 끌고 가는 거지. 일단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보게 끌고 가는 강제로 수요를 창출하는 뭐 이런 게 창조 경제일 텐데 뭐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영화 커뮤니티에서 단합을 했었어요 한번. 뭐라고? 어벤져스 2 나왔을 때 당시에 추천을 눌러서 시사회를 가는 게 있었어. 500명 한정해가지고 그거를 담합을 했어. 그때 당시에 나는 그냥 추천해주면은 추천해주는 거겠지 그랬는데 다 같이 한번 눌러서 다 같이 가자 그래갖고 1인 1매씩 해가지고 500명 뽑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와 몰려가지고 결국에는 한 200명 정도 모이더라고. 야 거기 커뮤니티가 물론 뭐 2만 명이 넘어가고 막 그런 데긴 한데 200명이 모인 거면은 꽤 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것도 개봉 하루 전이란 말이야. 조금이라도 일찍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산업이 활로가 돼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 당시가 그리고 정훈이가 방송하면서 킹콩 얘기하면서 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는 가더라고. 어벤져스 2를 보고서는 나왔던 그 느낌이 이제는 별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히어로물에 대한. 데드풀도 나도 별 기대는 안 했어. 아, 뭐 어차피 또 똑같을 거니까 이런 게
발전 없다라는 생각만 들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원작도 있는 거고 책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소리가 또 되풀이 될까봐 연출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기대를 걸기를 했었는데 감독들도 슬그머니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007 같은 경우도 론 하워드가 맡을지 누가 알았냔 말이야. 그리고 300 아저씨가 갑자기 돈 오브 저스티스를 맡고 생각하지 못했던 감독들이 또 맡으니까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히어로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야. 각본가라든가 감독들도 1급 감독으로 점점 섭외하고 있는 추세고. 네.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자원과 인력들이 슈퍼히어로물에만 집중이 된다는 거지. 워너하고 디즈니가 한창 벌이던 슈퍼히어로 게임에 이제 폭스도 참여하게 된 형세인데. 그치. 그러면은 다른 영화 만들 회사들이 뭐 얼마나 남았겠어? 그리고 이 비대해진 슈퍼히어로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네. 점점 더 많은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잖아. 성인용 슈퍼히어로물을 만든다 뭐 이런 것도 그런 일환이고 우리는 더 이상 유치하게만 만들지 않고 성인용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그것을 대표하는 게 뭐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나 윈터 솔저나 그런 보통 평 괜찮다는 슈퍼히어로물이 될 텐데 물론 그런 게 준수하게 나온 영화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명작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한 5년 지나가면 기억하는 사람만 기억하게 맞아. 되겠지 아마. 히어로물 안에 껴있는 거지. 한계가 분명하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의 히어로물 열풍은 많이 거품이 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흥행 계속 하겠지. 지금까지 한 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영화 산업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지 사실.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맛있어 보이고 아 이거 꼭 봐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보고 나면은 뭐 재밌었네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근데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할 것도 있다는 게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재밌어 보이는 게 하나라도 있어 사실? 이렇게라도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라도 재밌어 보이는 게 있냐고. 있으면은 말이라도 안 하는데 그거조차도 없으니까. 동주 괜찮아 동주. 그럼 마케팅을 딱 봤을 때는 데드풀에 비하면 많이 밀리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나도 의무감으로 봐야 하는 히어로물이 오는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드풀이 그거에 있어서 획기적인 바람을 일궈줬다. 획을 긋는 작품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진 않다. 결국 히어로물이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데드풀이 현재 조류에 굉장히 편승하는 영화지. 그러니까 데드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드풀의 탄생 얘기하는 게 1시간 10분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스토리의 볼륨은 굉장히 좁고 그치.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가치가 없고 후속편이 나오고 후속 시리즈와 결합이 될 때 의미 있는 영화란 말이야. 말하자면은 프리퀄 같은 영화인 거지. 그치. 슈퍼 히어로물 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가치를 띠는 영화지. 그리고 그 말은 흐름을 편승하는 영화지 흐름을 바꾸는 영화는 아니라는 거지. 또 하나 끼워 팔기 위해서 스피노브 하나 만든 이런 개념인 거지 사실. 말 그대로 이제 상품처럼 팔리겠지. 뭐 했는지 물어보면은 아 얘는 이런 애야. 그래서 뭐 했는데? 라고 하면은 몰라가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뭐. 캐릭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삭하게 알고 있겠지만 후속작들로 나오는 게 아쿠아맨이라든가 샤잠이라든가 블랙팬서 외워야 할 게 점점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반감이 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외워야 할 거는 많고. 그러니까 옛날 포켓몬 외우는 것처럼 강요하는 거지. 그렇지. 파이리, 야, 오부기, 이게 지코리타야 뭐 이런 거지. 야도란이야. 지나가면 저렇게 돼. 제가 툼스톤이야. 물 뿌리기 막 이렇게 돼. 약간 그런 수준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각자 명장면을 뽑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장면은요. 네.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네. 그 택시기사의 여자친구 상담하는 게 있어요. 그 뒤에다가 여자친구를 홀렸던 그 남자를 트렁크에다가 놔두고 그렇죠. 숨은 주역이라고 하면은 그 친구를 꼽고 싶어요. 택시기사가. 네. 너무 그래도 적재적소에 하이파이브로 요금을 퉁쳐주는 청년에게 저는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그 장면들이 웃겼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데드풀이 가더라고 해서 죽여버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난 그 장면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별점 주면은 그래도 4개를 주고 싶어요. 높게 평가하는 거는 뭐냐면은 소식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검사회전이라는 영화가 너무 잠식해버리는 것도 있고 난 마을버스 운행편 줄 알았어요. 나도. 근데
그럴 만한 영화가 아니거든. 그걸 본 사람들은 알거든.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점과 함께 데드풀이 오히려 압살을 해줬으면이라는 역발상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는 지금 나오는 귀향이라든가 동주도 얘기를 했지만 네.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데드풀 자체가. 내용면이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거에 비교 당할 수 있게 또 다른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데드풀이 그런 면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홍보도 잘한 것 같고 쿠키 영상이라든가 내가 뭐 사무엘 잭슨 데리고 올 줄 알았냐라는 그런 뭐 대사를 치는 거 보면은 작가진들도 무진장 고생했을 것 같아. 물론 드립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그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치. 거 아니야. 결론은 뭐 이렇게 오락적 재미를 줘서 고맙고 우리나라에도 히어로물이 하나 정도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또 계속 떠오르면서 마치고 싶네요. 네. 뭐 전우치도 만족하시길. 나 전우씨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나는 명장면을 뽑자면은 악당들이랑 싸우러 가는 장면에서 음악 아. 막 나오면서 스트레칭 걷다가 근데 가방 어디 갔냐고 물어봤잖아. 가방 택시에 두고 내렸잖아.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제작비가 모자라서 일부러 뺀 장면이야. 그러니까 총기하고 막 그랬으면은 제작비가 맞아. 엄청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를 작가진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센스를 발휘한 거지. 그렇지. 센스가 아주 그러니까 특출나다. 총을 가져오는 장면도 굳이 넣어놨어. 자기들이 안 쓸 거면서. 그러면서 친구랑 얘기한다든지 그 할머니에 대한 장관의 마음이라든지 그러면서 뭐 마약 숨겨놨다는 개그도 터뜨리고 그래서 왔을 때도 멋있게 등장한 척 하더니 얼빠진 모습도 살짝 보여주는 그 센스. 아 이거 보면서 나는 아 그냥 영화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와 이거 작가들 굉장한데 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명주처럼 이 영화를 보면은 드립이 너무 많은데 그 드립이 항상 일정하고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방향이 아, 방향성이. 방향성이 항상 웃기려고 하고 진짜 개드립인데 또 알아야 또 재밌고 그런 거잖아. 근데 내 나름대로 되게 풍성하다고 생각했어. 아, 그러니까 그런 드립의 의미를 알고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명언 이런 식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나 허유식이란 인간 스스로한테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긴 하거든. 그런 센스들. 그래서 와 저런 드립으로 저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에 내내 써먹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감탄하면서 놀라면서 봤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굉장한 골칫덩어리를 하나 던져줬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블에서. 그러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캐릭터 하나를 던져줬는데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게 나는 차후에 궁금해져.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겠지. 이 영화를 보기 위해. 나도 낚인 거야. 벌써 이 캐릭터한테 어느 정도 매료를 당했어. 속빈 강정 같긴 하지만 내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고 나는. 그래서 이 차후에 이 캐릭터를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 마블에 대해 분노를 할지 아니면은 재미있게 볼지 많이 행보가 궁금해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도로에서 배틀이 시작되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카메라 느려지면서 회상씬을 넘어가는 그런 처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사실 기대감이 꽤 있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구나. 근데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연출이나 촬영이나 편집이 훌륭하다고 할 만한 장면이 그렇게 많았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 드립으로 많이 먹고 가니까 기억이 잘 안 남아.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나고 일단 데드풀의 캐릭터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제사의 벽 돌파잖아. 아 그쵸 관객과의 소통이지 말 그대로. 그쵸 객석과 스크린 안을 구분하지 않는 넘나드는. 근데 그런 능력이 잘 발휘됐냐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냥 관객들에게 방백하는 정도잖아. 내 말 들어봐 뭐 이 정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버드맨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연극 세계와 연극 세계를 둘러싼 도로와 그리고 영화관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엮을 만한 소재들을 좀 더 많이 마련했으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카이로의 붉은 장미 같은 거. 우디 앨런 영화로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영화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 슈퍼스타야, 배우야. 근데 그 인물이 배우로서 살면서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그 영화 안에 있는 스크린에서 튀어나와서 배우하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 그런 식의 활용도 좀 생각해봤을 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그 겨울왕국 전에 해주는 미키마우스 영화지. 진리선 윌리였나? 3D 영화 그거 보면은 3D 세계와 2D 세계를 넘나들면서 그 아주 신박한 액션이 펼쳐지잖아. 나 그거 3D 극장에서 봤거든? 진짜 나도 튀어나와. 봤어. 나도 그랬어. 봤어. 진짜 재밌더라고 그거.
그런 참신함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 사실 데드풀에서 나온 제4의 벽 돌파는 정말 의미 없지 않았나. 사실 그 정도 제사의 벽은 여느 영화에서 많이 했던 거지 뭐 빅쇼트에서도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하던 우리가 제사의 설명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엉뚱한 인물이 선물해 그런 수준이 있다. 그래서 제4의 벽 돌파가 그리 유용하게 쓰이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 네. 이거 또 하나는 무고한 피해자가 좀 더 많았어야 돼. 아 그래? 그러니까 데드풀이 정말 도덕이고 선악이고 없는 캐릭터란 말이야. 아 물론 그렇다고 뭐 쓰레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서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도발성, 전복성 그런 게 좀 더 부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얘는 시민들의 피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놈이다. 뭐 이런 식의 어필이 좀 되면은 좀 더 이 캐릭터의 성향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도덕을 쌩까고 인간적인 윤리를 쌩까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망나감이 좀 더 부각되려면은 그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어야 되지 않을까. 망난이었어야 됐다. 그냥 택시기사 삥 뜯는 거 말고 그런 건 너무 유치한 거고. 그건 유치한 거지. 데드풀의 선행과 악행을 가리지 않는 그 행동 속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데드풀이 거리끼지 않는 그런 설정이었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별점은 2개 반. 사실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쓸지 모를지 또 여자친구 죽여가지고 또 어떻게 정신병자가 되는 데드풀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등장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등장이 너무 대박을 친 거고 지금 데드풀에 대해서 뭐 이름 어원도 안 얘기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냥 뭐 그거는 영화관 가서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특별하게 얘기도 안 한 것 같고 오늘의 화두는 데드풀보다도 히어로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될 것 같아요, 부제가. 왜냐면 마블을 우리가 처음 다루는 거니까 사실. 그리고 나는 스미스 교수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킹콩 특집 때 사람들이 나는 환호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좋았다고 내용. 카메라 동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데드풀도 보면은 촬영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얘기 안 하고 보면은 캐릭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얘가 킹콩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편도 듣고 저희가 다룬 데드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